이번 시간에는 2급 한자어 중에서 난이도가 상 쪽에 속하는 글자들을 학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대궐궐입니다. 또는 궐할궐. 초성어의 궐 이 글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궐할궐.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글자를 대궐궐 또는 궐할궐에 초점을 두고 파자해 보겠습니다. 글자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분해한다는 뜻이죠. 문문, 그 다음 상기골, 숨찰골. 여기에서 상기하다는 뜻은 피가 머리로 몰리는 병을 말합니다. 상기골. 척자풀입니다. 여기서 척자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헤아리는 것은 대골골에 맞는 훈과 음을 적절하게 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골골자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문문이고 숨찰골이죠. 문이 대문을 말합니다. 대문이 숨찰 정도로 많은 곳은 어디냐? 임금이 살고 있는 대궐이라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수천 년 전의 얘기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극에서 볼 수 있듯이 대궐은 굉장히 넓습니다. 일반 서밀은 그저 잠자는 곳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문이 숨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은 대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궐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가 풀이가 됐죠. 두 번째, 궐할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글자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이 숨찰 정도로 많으니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궐하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글자가 그릇될 유입니다. 여기서 그릇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다 또는 어긋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긋날 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파자해 봅니다. 깨트릴 파자죠. 글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분해합니다. 말씀은, 다음 높이 날려, 나는 모양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척자풀입니다. 글자를 헤아려서 풀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릇되다는 곳에 이 글자를 맞춰서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언어가 높이 오르면 어긋나게 전달된다 하여 이 글자가 어긋날 유, 그릇될 유가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은요, 여기 땅이고 요 사람 한 사람 보이죠? 집입니다. 지붕 위에 한 사람이 보이죠? 거리가 조금 됩니다. 높이 난 것처럼 보이죠? 여기서 아래 사람이 윗사람, 위에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땅바닥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의사소통이 100% 잘 되지 않습니다. 의사 전달이 그릇된다, 잘못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소개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입니다. 높이 난료자로 높이 난료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기두입니다. 새의 기치죠. 사람인 트럭 3입니다. 트럭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사람의 트럭, 다시 말하면 사람의 머릿결이 새의 깃털처럼 높이 난다는 뜻입니다. 높이료로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높이 나는 모양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인이죠. 사람의 트럭, 머릿결이 새의 깃털처럼 높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도 머리를 상당히 길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상투를 메고 그랬죠. 자, 이와 같은 글자가 밴드에 보면 밴드명이 한자사랑 메일입니다. 최소한 700자 이상이 적자 파자 분석법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자 파자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훈과 음에 대해서 맞게끔 글자를 일단 분해를 합니다. 분해한 후에 결합한 것을 척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길할 길이죠. 이 꼴을 빼게 되면 선비 사자입니다. 선비는 선비 사자에서 가리키는 것은 선비죠. 소리는 소리 음임입니다. 그래서 사자고 선비 사자의 선비는 뭡니까? 가리키는 것은 선비니까 가리킬 훈입니다. 그래서 선비사는 훈과 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업신여길 멸시하다 이런 뜻이죠. 파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를 분리한다는 뜻이죠. 업신여기다는 의미의 키포인트를 두고 파자 분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풀초 머리입니다. 머리는 맨 위쪽에 있으니까 머리고 아래쪽에 있으면 발입니다. 그래서 풀초 머리라고 적은 겁니다. 그 다음 눈목입니다. 실질적인 눈목은 이게 지금 이게 가로죠. 세로로 돼야 됩니다. 변형을 하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남은 것이 개술입니다. 업신여기다는 의미를 두고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개술이죠. 개의 눈목입니다. 개의 눈에 뭡니까? 풀을 얹어서 시야를 가렸습니다. 뭐죠? 한마디로 개를 업신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개가 자존심이 상하겠어? 개가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건 모독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깔본다는 뜻이죠. 다음 조금 고난이도로 풀어보겠습니다. 개의 눈에 풀을 얹었죠. 정확히 여기에 나온 부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표현만 했을 뿐입니다. A가 있으면 B가 있다는 의미겠죠. B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에게만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잘 보면 이 꿈몽자입니다. 꿈몽자와 개술자의 합체어라고 보면 되겠죠. 두 개를 합쳤다는 얘기입니다. 꿈몽과
개술 여기 있죠? 두 개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합체어입니다. 근데 합쳐지면서 덮을맥에 저녁석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사실 보기는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려면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글자를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생략형입니다. 이게 꿈몽자에 여기서 생략이 되어 있죠. 밑에가 꿈몽, 개술. 꿈과 개는 업신여긴다는 얘기죠. 개가 업신여기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을 했고요. 꿈은 주로 저희들이 개꿈을 많이 꾸게 되죠. 그리고 자고 나면 꿈 내용이 알쏭달쏭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꿈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망각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굳이 척자, 파자란 말을 한 것은 글자를 추상적, 보십시오. 대골고리입니다. 지금 척자, 파자란 얘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학습자들은 이 대골을 그냥 단순 반복하여 여러 번 씁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알겠죠. 일시 기억 저장이 됩니다. 그릇될류, 잘못될류, 처음에는 글 써지겠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글자를 본인이 쓰고도 맞는지 안 맞는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업신여길도, 업신여길멸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몽, 개술, 풀초, 눈목, 이걸 이해한다면은 업신여길멸 한자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했을 경우에 제 닉네임은 한자사랑입니다. 글자가 개술점 하나 빠졌다, 삐침 하나 빠졌다, 하나일 빠졌다, 개술자가 아니니까 제가 정확히 찾아내야겠죠. 풀로 눈을 덮었으니까 눈목 외에 나릴이나 뭐 여러 가지 등등 쓰면 찾아내야겠죠. 다시 말하면 추상적 설명보다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이다는 것은 각골문, 다시 말하여 수천 년 전에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지금 현재 2020년이죠. 2020년 현재 시점에서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하여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면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어느 정도냐? 글자 한자를 알게 되면 10개 또는 40개 한자어를 문문 있죠? 문문에다가 앞에 붙이든 안쪽에 붙이든 글자가 이 문문자가 들어가게 되면 관련되는 글자들은 이것처럼 굳이 수십 번 쓰지 않고 설명만으로도 기억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수년 전에 올렸습니다. 이미 그 관련되는 글자 말이죠. 40자, 20자, 14자인가 이상입니다.